이 사진은요, 이제 날장을 하실 때, 예전에는 이장하실 때 많이 저희가 석관을 썼는데, 최근에는 날장하실 때도 관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석관을 한번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나무 뿌리도 들어가 있고, 물도 들어가 있는 흔적이 보이는 거고요. 지금 천연 삼배로 된 옷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뭐 10여 년이 됐는데도 썩지가 않고 있죠. 이 부분을 여기를 절개를 해가지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척추 부분입니다. 척추 부분인데 보시기에는 형체가 있죠. 형체가 있지만은 조상을 이장하기 위해서 유골을 들게 됐을 경우에는 이 유골은 다 부서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만큼 저희가 돌에다가 저희가 어떤 돌을 가지고 묘를 쓰게 된다 그러면 이런 물이 찬다거나 아니면 유골이 녹아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진은요, 석관을 쓰다 보니까 제가 이장할 때 이 석관이라는 거는 간격이 통상 있습니다. 날장할 때는 관의 크기만큼 해가지고 60에서 80 정도 하는데 이때는 저희가 관이 좀 좁죠. 좁다 보니까 조상의 유골이라는 게 상당히 이분이 기골이 장대하셨나봐요. 골반뼈가 상당히 크죠. 근데 석관이 좁다 보니까 비드슴이 이게 놓은 겁니다. 그리고 유골을 맞추는데도 대충 듬성듬성 노는 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장을 하거나 장을 하실 때는 다른 일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일생일대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직접 감독하에 같이 이렇게 자손들과 같이 하셔야지만이 이런 피해를 없앨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은 석관 안 좋다는 거 설명드리는 거고, 또 수의를 선택하실 때도 천연삼배로 된 수의, 그리고 그 수의를 입혔을 때도 많이 입히는 게 아니라 한 겹으로 딱 입히고, 통상 저희가 또 보게 되면 버선 있죠, 버선 같은 거는 천연삼배로 된 게 아니고 다른 걸 쓰다 보니까 조상을 파묘하게 되면 버선만 또 따로 썩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선부터 모든 거를 저희가 천연삼배로 된 거로 딱 한 벌만 입히시고, 그 위에다가 덮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조상한테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저희 원생분께서 공부를 하기 전에 석관에다 조상을 모시고 그 자리에다 모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석관도 좋지가 않고 그 자리가 안 좋다는 것을 아시고 나서 1년 만에 파묘를 하게 된 사진입니다. 그럼 1년 만에 파냈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조상을 1년 모셨다가 파냈다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상의 유골이 어느 정도 완전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사진을 보시면 똑같은 날 일을 했는데도 하나의 석관에다가는 흙을 채웠고 하나의 석관에는 보시면 흙을 안 채워졌죠. 그러니까 1년 전에 파묘를 해가지고 조상을 모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손가락하고 발가락까지 다 있었답니다. 조상의 유골이 90% 정도 다 있었는데 흙을 채운 부분에다 조상을 연 조상분은 어떻습니까? 유골이 1년 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흙을 채우지 않는 곳에 모셨던 조상분은 빼서 보니까 뭐 갈비뼈나 손가락, 발가락같이 뼈들은 전부 다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보시게 되면 석관도 영향을 안 좋지만은 우리가 관 안에다가 흙을 채운 것과 흙을 채우지 않는 관은 상당히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 안에다가는 흙을 채워놓는 게 조상을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 같이 석관도 안 좋지만은 이 안 좋은 현상 안에서도 그 안에다 흙을 이렇게 되면 그나마 조상의 유골이 보존이 잘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방법은 탈관이라고 그랬죠. 탈관을 하게 된다 그러면 조상을 바로 흙과 같이 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 안에서가는 관 뚜껑을 열고 안에다 흙을 채워야지만이 조상의 유골을 훨씬 더 보존을 잘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관을 이렇게 청광자로 이동하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떤 방향이라는 거 공부하셨죠? 방향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관에서 상하의 중앙을 잡아가지고 실로 딱 중앙을 놓은 다음에 방향을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상 어르신들은 이렇게 장을 해버리죠. 그렇지만 이렇게 장을 하지 않고
제가 방금까지 공부하신 대로 우리 관 안에는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저희 조상분이 들어가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 뚜껑을 열어봐 가지고 우리 조상분이 맞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어떤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조상이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또 관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관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통상 저희가 관을 움직이다 보면 조상분이 움직이겠죠. 움직이지 말라고 최근 들어와서는 어떤 이렇게 골판지 같은 거로 해가지고 조상이 못 움직이게 하는 장치도 있고, 아니면 예전과 같으면 화장지 있죠. 두루마리 화장지를 20개에서 30개 정도를 관 안에다 이어놓습니다. 조상분이 움직이지 말라고 이어놓다 보니까 그 화장지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상분의 어떤 육탈이 되다 보면 물이 흐르겠죠. 그 물이 화장지에 흡수해가지고 화장지가 곰팡이가 쓸고, 곰팡이가 쓸다 보면 미생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벌레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쥐와 뱀이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제가 관 뚜껑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조상분이 맞는가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상분이 맞는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화장지,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조상분이 삼배로 된 옷 말고 다른 옷이 있다 그러면 제가 가위로 다 제거해가지고 빼내셔야 됩니다. 조상분 안에는 또 명정과 같은 여러 나이롱들을 덮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나서 그 안에다가는 뭘 넣으면 좋다고 그랬습니까? 관 안에다가는 흙을 넣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나온 좋은 흙을 관 안에다 이렇게 요줌으로써 육탈이 됐을 때도 이 흙이 어떤 조상의 어떤 그 물을 흡수함으로써 육탈도 빨리 되게 함과 동시에 어떤 유골이 상당히 보존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당이 아니고 좋은 자리가 아닌 자리에다가 묘를 쓰게 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관 안에라도 좋은 흙을 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히 날장을 하실 때는 관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관 안에다가 좋은 흙을 여줌으로써 육탈이 되고 조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에서부터 흙을 10cm에서 20cm 높이까지 흙을 계속 쌓아줍니다. 그 이유는 제가 육탈이 되면 좀 부피가 깔아앉겠죠. 그걸 감안해서 관에서부터 20에서 30cm까지 흙을 높게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관 뚜껑을 덮습니다. 관 뚜껑을 덮은 이유는 어떤 장비로 일을 하다 보면 위에서 압력을 줬을 때 조상분 어떤 영향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에서 30cm 높이에다가 흙을 쌓고 나서 관 뚜껑을 덮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원하신다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표면에 가깝게 명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같으면 명전을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면 명전 이름표 하나 가져가는데 명전을 못하게 하면 화를 내시고 그러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명전이라는 것은 관에서부터 조상의 유골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쓰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고 나서 뭐 석회나 어떤 기타 다른 거를 하셔도 우리가 유골에서 멀리 떨어져야지만이 조상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을 지내는 순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을 지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산 전체를 포크렌을 가지고 뒤죽박죽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수술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맹장 수술하는데 이 배 전체를 갈라가지고 수술할 수는 없죠. 명의는 가장 적게 절개해가지고 수술하는 게 명의죠. 그런 것 같이 산이라는 거는 한번 포크렌으로 뒤집어 보면 이 산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하는 것과 똑같이 산도 조상이 들어갈 만큼만 파가지고 조상을 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이 들어갈 만큼만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조상분을 모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밝은 땅에 나오는 게 이제 명당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자리를 파고 나서 정확히 방향을 맞추고 나서 날장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장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관을 쓰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칠성판, 우리 칠성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얇은 오동나무 판이 있습니다.
얇은 오동나무 판에 조상분들을 그대로 마치고 나서 이렇게 안에다가 명당획을 채워주고 삼배로 감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상을 모시는 사진입니다. 그럼 이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두 분이 합장이 돼 있죠. 합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합장이라는 거는 우리 산천에 명당이 많이 있지만은 그 부분이라는 게 한 분이 들어간 것보다 두 분이 들어간 게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도록이면 두 분이서 합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상을 모시는 방법이 어떤 후손들이 묘를 관리할 때도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어떤 기운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상을 모시는 사진이고 이런 식으로 조상을 모셨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장례를 시작과 끝이 어떤 일정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상을 장하게 됐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조상이라는 겁니다. 조상분이 돌아가셨으면 조상분이 들어갈 장지, 우리가 공동묘지에 들어갈 건지 뭐 화장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선산에 들어갈 건지 그걸 선택하게 됐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만발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상을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수의는 어떤 걸 입혀야 되고 관은 좋은 관을 써야 되고 이 기타 이런 등등을 조상에 위한 편리시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떤 장례식장이나 집에서 이거 하실 때 손님들을 접대하시고 아니면 뭐 절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는 건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인사하고 접대하고 손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장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시는 손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어떻습니까? 상주의 가장 큰 아들이 됐다면 큰 아들이 제일 그 상 앞에서 계속 오시는 손님들하고 인사하고만 그러죠. 그러다 보면 어떤 장지의 어떤 소홀함 그리고 어떤 관과 어떤 기타 등등에 관한 안 좋은 일들을 제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조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조상의 우선을 생각해가지고 모든 장례를 치르면 우리가 아주 올바른 장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